자, 여기까지가 오늘 배울 수업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도시가 뭔지, 도시는 어떻게 정의한다? 뭐 기준이 워낙 다양하고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도시의 정확한 정의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몇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으면 도시라고 부른다 정도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취락은 촌락과 도시로 나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었다?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자연경관이 더 많은 곳은 촌락, 그 다음에 인문경관이 더 많은 곳은 도시, 그 다음 1차 산업 종사자가 더 많은 곳은 촌락, 2차, 3차 산업 종사자가 더 많은 곳은 도시, 그 다음 가옥과 집들이겠죠.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은 촌락, 그 다음 가옥과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은 도시였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그나마 좀 유명하거나 그리고 혹은 매력적인 도시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외워야 돼? 이 동네 도시들 다 외워야 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시험 문제도 내지도 않을 거예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3개 대라 이런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내용은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으냐면 유명하거나 매력적인 도시를 막 얘기할 텐데 어떤 도시들은 어떻게 해서 뭐 때문에 유명한지 이런 걸 몇 가지 이런 범주로 나눠서 몇 개의 도시들을 예로 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특징을 갖는 도시들이 공통된 특징이 뭔지를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잘 감이 안 올 테니까 바로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 유명하거나 매력적인 도시 중에서 첫 번째 범주는 이거예요. 세계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가 뭐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명하고 매력적인 도시 중에서 경제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마 여러 교과서에서는 이 세 도시를 제시할 거예요. 첫 번째는 런던. 어느 나라죠? 네, 영국입니다. 그 다음 도쿄. 일본의 수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뉴욕. 미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도시들 중에 이 대표적인 이 세 개의 도시들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구나. 자, 그럼 여러분은 이 내용을 배우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그러면 이 세 개 도시들이 세계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는데 대체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들은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지? 요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래도 조금 힘을 빼고 들으라고 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조금 사진 자료들을 좀 보면서 하는 게 좋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효과 어땠나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잘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우선 도쿄와 런던입니다. 자, 여기에서 쫙 보시면 아까 우리가 도시 특징 배웠던 거 기억나요? 세 번째 특징, 뭐와 뭐에 뭐가 높다? 가옥과 인구 밀도가 도시는 높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엄청난 빌딩들이 보이고 엄청 건물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죠. 자, 그래서 도쿄, 런던 이런 세계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이런 도시들은 이렇게 빌딩들도 많고 뭐 금융기능, 기업의 본사 이런 것들이 엄청 몰려 있어요. 그 다음 동네는 여러분 어딜 것 같아요? 사실 여기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다녀왔던 곳이라서 이 사진들은 제가 다 찍은 사진들입니다. 힌트를 주자면 여기에 있는 월,
그리고 ST, 스트리트겠죠. 월스트리트. 그 다음에 여기 이 건물, 혹시 여러분 이 건물 아세요? 미국 역사로 보면 아픈 기억이죠. 9.11 테러 때 무너진 건물을 대신해서 새로 만들어진 세계무역센터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편에 있는 이것은 이 도시에서도 가장 유명한 맨하튼의 이 도시 전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가는 유람선에서 이 찍은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맞습니다. 미국의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는 뉴욕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세계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는 도시를 세 군데 이야기했었죠. 런던, 도쿄, 그리고 뉴욕.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 개 도시들의 모습들을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개 도시들이 세계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는 건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럼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첫 번째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많아요. 여러분 다국적 기업이 뭔지 몰라도 좋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 세계에 있는 여러 회사들, 기업들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건물, 빌딩이 이런 도시들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도시들은 이런 중요한 회사의 본사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 도시들은 기능과 역할이 어떨까요? 매우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많이 있는 이런 도시들은 세계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회사들이 많고 여러 기능들이 몰려 있는 이런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이런 도시들은 자본,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정보가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기업의 본사가 많고 돈도 많이 모여들고 정보도 많이 생산되는 이런 도시들은 당연히 주변 도시와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겠죠.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들은 이런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많이 있고 자본과 정보가 집중되어 있고 주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들은 아까 제시한 런던, 도쿄, 뉴욕과 같은 도시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또 유명한 도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주제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유명한 도시들 중에서 생태적으로 우수한 도시들은 어떤 곳이 있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 생태적으로 우수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 도시에서 자연과 도시 그리고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는 도시들을 우린 생태적으로 우수한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도시들이 이러한 도시들을 많이 따라하고 모방하려고 해요. 그래야만 환경보호도 되면서 도시 발전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태적으로 우수한 도시라는 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그리고 또 하나는 쿠리치바, 브라질에 있는 도시입니다. 쿠리치바라고 쓰기도 하고 꾸리치바 다양하게 읽기도 하는데요. 또 인터넷으로 검색할 때는 쿠리티바라고 검색하시면 잘 나옵니다. 자, 어쨌건 독일에 있는 프라이부르크와 브라질에 있는 쿠리치바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도시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먼저 보여드릴 사진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입니다. 자, 이 독일에 있는 이 생태적으로 우수한 이 도시의 사진 모습들 한번 감상하시죠. 근데 선생님, 대체 이게 뭐가 생태적으로 우수하다는 거죠? 그냥 왼편의 사진을 보면 건물에 그냥 나무들 자라고 있는 것 같고, 오른편 사진을 보면 그냥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전차, 트램,
트램이 보이고, 그 다음에 뭐 건물에 유리 뭐 잔뜩 깔려 있고, 이런데 뭐가 대체 생태적으로 우수하고 자연과 도시가 공존,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동네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이 왼편 사진부터 보시면 이렇게 녹지, 녹색 공간,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심었고, 그 다음에 어떤 건물과 이런 어떤 녹색 환경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포인트를 보면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봤나요? 우리 서울도, 우리나라도 도시의 녹색 공간을,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그 건물, 빌딩 이런 거 옥상에 텃밭을 가꾸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뭐 잔디를 키운다든지 이런 녹지 환경을 조성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적으로 유명한 이런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대중교통은 전기로 다닌대요. 그리고 이러한 트램,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로에 자동차들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적겠죠.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배기가스도 줄어들 테고, 그리고 교통량이 적어지니까 교통체증도 줄어들어서 훨씬 더 어떤 환경적으로 좋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 사진은 차가 참 많이 보이네요. 요거는 패스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런 교통 이 시설에도 그냥 철로만 이렇게 쫙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잔디도 심어져 있고 되게 생태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물론 유리로 된 이 건물에도 물론 특징이 있겠지만, 여러분 요걸 한번 봐주세요. 이 밑에, 여기 밑에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밑에를 보면 잘 안 보이겠지만 자전거가 엄청 많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동네가 이렇게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고 그 다음 자전거로 많이 이동한다.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좋은 도시다 라는 거겠죠. 물론 아마 이 도시에는 이거 말고도 훨씬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찾진 못했지만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아까 어느 도시였죠? 브라질의 쿠리치바입니다. 자, 브라질의 쿠리치바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녹색 환경들, 그리고 공원, 그리고 자연 환경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쿠리치바나 프라이부르크는 세계 여러 도시들에서 이 도시에 이렇게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도시와 그 다음 자연과 인간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런 요소들을 많이 배우고 간대요. 그래서 생태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은 이런 도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중에서 특정 지어서 관광산업이 발달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특히 요즘 TV에서도 뭐 해외여행 프로그램, 뭐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도시들도 아마 다 들어봤을 테고, 그리고 한 번쯤은 그 도시의 모습들을 다 봤을 거예요.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도 하죠. 어떤 오해냐면 이런 거요. 시드니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수도라고 착각하는 학생들도 많죠. 워낙 관광지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을 많이 불러일으키는데요. 수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많은 도시들 중에 선생님이 관광산업이 발달한 도시는 하나만 볼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어딜까요, 여러분? 대답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는 물론 유명했겠지만 뭐 때문에 더 유명해졌냐면, 여러분 혹시 드라마 도깨비라는 드라마 봤나요? 거기에 공유 씨랑 뭐 이렇게 나오죠? 거기 그것 때문에 많이 유명해진 도시예요. 캐나다의 퀘벡입니다.
여기 있는 이 호텔이 되게 유명했죠. 이 호텔이 공유의 뭐 자기 호텔이다 라고 드라마에서 나왔는데 이런 호텔이 유명했죠. 그래서 되게 관광지로 유명해서 저도 관광차 한번 가봤는데 엄청 예뻐요 정말. 이 밤에 이 야경도 너무 예쁘고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퀘벡의 야경 그 길거리 모습인데 와 정말 예쁘죠.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뭐 아름답고 예쁜 동네들이 많지만 또 외국에서의 이런 야경을 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퀘벡에서는 이런 관청, 공공기관들도 이렇게 정말 예쁘게 지어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뭐 외국 건물만 좋아하고 한국 건물은 뭐 못생겼다, 안 예쁘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정말 예뻤어요. 이런 분수들도 너무 예뻤고 정말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 경치 한번 보세요. 되게 좋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관광으로 유명한 도시는 아까 여러 개 보여드렸던 뭐 이탈리아의 로마, 그리스의 아테네, 호주의 시드니, 뭐 그리고 캐나다의 퀘벡 뭐 이런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서울도 외국인들에겐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분류 범주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중에서 자연 환경이 독특해서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되게 좀 자연 환경적으로 좀 특징이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유명해진 도시인데 어디냐면 키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나라인데요. 에콰도르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를 한번 확대해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선 하나 보이죠? 이 선을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이 선이 뭐죠? 맞습니다. 바로 적도입니다. 그래서 에콰도르는 이렇게 적도에 놓여 있는 나라라서 자연환경이 되게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여기 우선 이렇게 에콰도르 키토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지만 선생님이 키토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예요. 적도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 나라에 적도를 지나는 이 선이 있어요. 물론 진짜 있지는 않아요. 거기에 이렇게 탑을 세워놓고 이런 기념을 이렇게 관광지 유치하기 위한 어떤 이런 표식들이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가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한 발짝만 이렇게 넘어가면 북반구에 있다가 남반구로 넘어가고 한 발짝만 이렇게 가면 뭐 남반구에 있다가 북반구로 넘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적도에 있는 국가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뭐 우리나라처럼 북반구에 있는 나라는 이렇게 세면대에서 이렇게 물을 받아서 씻고 이렇게 물을 내리면 물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내려간대요. 같은 방향으로. 하수구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가면. 근데 이 적도에 있는 이 나라는 이렇게 세면대에서 물을 받아서 세수를 하고 물을 내리면 이게 회전하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적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회전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내려간대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모습들을 살펴보려고 사람들이 이 도시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키토는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 적도라는 위치에 존재하는 이러한 특징, 이러한 자연환경의 특징 때문에 유명해지고 매력적인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키토를 자연환경이 독특해서 유명해진 도시라고 하는 거죠. 알겠나요, 여러분? 물론 이거 말고도 오로라를 볼 수 있는 도시, 북극 근처나 이런 에 있는 도시들이 또 그런데 그런 도시들은 또 그 지역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오로라 때문에 그런 독특한 자연환경 때문에 유명해진 도시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하,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을 쭉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도시들, 뭐 런던, 도쿄, 뉴욕 이런 걸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그런 도시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였냐는 거죠. 뭐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있다, 뭐 자본과 정보가 집중된다, 그 다음 주변 국가 도시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 생태적으로 우수한 도시가 있었죠. 생태적으로 우수한 도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보이는 도시들이었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브라질의 쿠리치바 이런 도시들이 있었고, 그 다음 관광산업이 유명한 도시들이 있었고, 이런 동네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워낙 관광지로 유명한 그런 도시였고, 그 다음 끝으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연환경이 독특해서 적도에 위치해서 여러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에콰도르의 키토, 그 다음에 북극 근처에 있는 되게 고위도 지역에 있는 도시들 중엔 뭐 오로나 때문에 유명해진 도시들,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주 긴 시간 진행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다가왔을지 모르겠네요. 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런 화면과 어떤 자료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수업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사회 수업이 매우 기대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다음 수업 때 또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